안녕하세요. 석사 1학년 1학기 소생학 강의 듣고 있는 원문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뷰하게 될 아티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 군의관 레리와 펄시입니다. 아티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이제 나폴레옹 집권기의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이제 숱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빈번한 상황은 레리와 펄시 두 역사에 남을 군의관들을 탄생시켰고, 이들의 업적은 전쟁에서의 부상병들뿐 아니라 현대의 사고나 재난의 희생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왼쪽이 도미니크 진 레리이고요. 전장의 부상병들의 빠른 구출에 공헌하였고, 이 공적으로 나폴레옹에게 남작직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피에르 프란코이스 펄시이고요. 이분도 남작직위를 수여받았고, 프랑스 외 다른 나라에서는 레리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 헌신은 레리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쟁 전 레리의 생애를 요약한 글인데요. 1766년 6월 6일에 이제 피레니스의 바그네레스트 비고 근처에서 출생하였고, 9세의 나이에 양친을 여의고 삼촌에 따라 뚜르의 서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옹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1786년에 이제 파리로 이직했고요. 그 뒤에 해군에 입대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제대를 하였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호텔 듀 호스피털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 뒤 1792년 이제 모나키스트와 이제 프렌치 리퍼블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라인 군대의 이제 어시스턴트 서전으로 입대를 하여 복무를 시작하였고요. 그 뒤에 나폴레옹을 따라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원정에 참여를 하였고, 그때 야전으로 체기를 재정비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1805년에 프랑스 군대의 치프 서전으로 임명되고 1810년에 나폴레옹에게 남작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퍼시의 생애입니다. 퍼시는 1754년 10월 28일에 이제 그 허트 사운의 몬타그니에서 출생하였고요. 서전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베산콘 대학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1년 뒤에 프랑스군에 입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군에서 복무했고요. 루이 16세부터 이제 나폴레옹까지 이제 섬기면서 헌신을 하였고요. 오스텔리타즈, 제나, 이알리라우, 스페인 원정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그람 전투 이후에 나이와 건강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나 군 의료체계 정립과 이제 프랑스 대학에서의 교육에 이제 일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전에 전장에서 부상병의 관리는 참담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전장에서 받는 처치는 앰퓨테이션이나 이제 상처에서 탄환이나 파편을 찾아내는 이제 처치가 이제 구출이 이루었는데, 이런 처치를 며칠 동안 대기해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두부, 흉부, 복부 관통상의 모탈리티는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환자의 이송은 몹시 느렸고, 이제 두 남작들의 공헌은 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시는 서전을 이제 하여튼 의사를 전선 쪽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부상병을 구조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첫 아이디어는 이제 바바리안 알틸러리 웨건을 이제 말 6마리로 끌게 해서 앰뷸런스처럼 쓰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군 관리자들이 그 의료부대가 말을 타는 것을 탐탁치 않아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막혀가지고 일단 시행을 할 수 없었고요. 일단은 그 환자를 이송하는 데 쓰이는 인력을 이제 하여튼 그 부상병 구조대를 일단은 조직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부상병 구조의 인력이 할당된 일이라고 하고요. 이 군인들은 두 개의 창에 천을 매서 들꽃처럼 썼고요. 이들이 쓰고 있는 그 샤코햇이라고 그 둥근 원통 모양의 모자가 있는데, 그 군모 안에 드레싱 물품 등을 지참하여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처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레리 역시 이제 부상병 구조를 위해 말이 끄는 수레를 쓸 것을 생각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하여튼 그 수레를 플라잉 앰뷸런스라고 불렀는데, 그 플라잉 앰뷸런스는 전장에서 아주 효율적인 이송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리와 펄시의 생각 중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송 수단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부상병을 빨리 구조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인지한 것에 있습니다. 또 다른 군 의료의 중요한 발전은 트리아제 개념의 도입인데요. 트리아제를 처음 생각한 것은 퍼시이고, 구조 순서는 부상의 심각성,
초기에 치료받을 시 생존 확률이 높은 경우를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트리아제는 현대의 군 의료와 재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레리의 플라잉 앰뷸런스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말이 끄는 수레가 있고 그 수레 안에는 이제 부상병이 해서 올라탈 수 있는 현대의 앰뷸런스랑 어떻게 보면 말이 엔진 대신에 말이 있는 거 빼고는 구조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레리는 이제 24시간 안에 수술을 받을 경우에 거기서 생존 확률과 성공 확률과 예후가 높다고 강조를 하였고요. 대부분의 야전 수술은 앰퓨테이션이었고 레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디케이션을 정하였습니다. 이미디에트 앰퓨테이션의 이제 인디케이션은 이제 사지가 아예 박살이 났거나 커뮤니티드 프랙처가 있거나 메이저 머슬이나 아터리 인저리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였고요. 그는 이제 그 다리를 1분 안에, 팔은 15초, 17초 안에 앰퓨테이션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인버티드 콘 어프로치를 통해서 스킨 플랩이 이제 서로 떨어지게 하는 테크닉과 압박 붕대로 이제 드레싱을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썼던 연고 사용을 이제 멈추고 플라잉 앰뷸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물로 세척, 현대로 치면 이리게이션을 이제 했다고 하고요. 퍼시는 레리보다는 앰퓨테이션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행했으나 필요하다 판단되면 20초 안에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수술법 발전 외에도 둘은 마취의 발전에도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레리는 1812년 러시아 후퇴 때 추위로 이제 감각 저하가 있는 부상병들이 있었는데 이때 앰퓨테이션 할 때 이제 그 통증을 좀 덜 느낀 케이스들에서 경험을 쌓아서 이 경험을 토대로 통증 조절에 응용을 하였다고 하고요. 퍼시는 테타누스 케이스에서 이제 오피오이드를 IV 인젝션을 이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투라 스트라모니움이라는 추출물 역시 마취에 사용됐다고 하고요. 치료 목적으로 IV 세데이션을 시행한 첫 번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리와 퍼시는 군 의료에 길이 남을 공헌한 두 위대한 프랑스인이다라고 하고요. 나폴레옹 시대의 부상병들에 대한 공헌은 오늘날까지도 영어권, 불어권 나라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때도 한 17, 18세기쯤이면 그 꽤 옛날인데 트리아제 개념이 이때 도입이 돼서 현대 저희도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뭐 환자들이 이제 대량으로 오면 이제 트리아제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중증도 순서에 따라서 일단은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간이 거의 이런 옛날부터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꽤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환자를 빨리 이제 치료할수록 그 예후가 좋다고 판단해서 이제 당시로 치면 이제 말이 있지만 이제 앰뷸런스처럼 이제 해서 환자 이송에 인력을 이제 쏟아붓고 했다는 것에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대 이제 그 1700년대도 이제 뭐 제세동이나 이제 이제 인공호흡 같은 이제 소생 기술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는데 꽤 옛날부터 그 현대 의료 체계의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뭐 의료 체계나 혹은 뭐 재난나 트리아제도 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조금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